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권리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우담보. 오늘도 광화문 늑대 조용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웃음으로 대신합시다. 네네. 요즘 그 광화문 늑대 우담보 광화문 늑대를 줄이면 광늑 아주 읽기가 좋습니다. 장명에는 뭐 한가락하네요. 네네. 광늑. 예. 광화문 늑대. 오늘은 말이죠. 지금 보수우파 세력,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 태극기 집회 세력, 대한애국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화두를 좀 꺼내겠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재기를 우리가 논의하려면 우선 그 보수 대통합과 이른바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네. 말할 동의합니다. 필요 없이. 말할 필요 없이. 그걸 내세운 것 자체가 좀 불량한 느낌. 불량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보수 대통합에 있어서 그 정치 세력과 시민 세력의 그 저류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기라는 게 정기. 스피릿이. 응? 가이스트. 네. 가이스트죠. 짜이트가이스트. 네네. 그렇죠. 시대정신이라고 할 독일어로. 시대 그렇죠. 시대정신. 그 하나의 정기, 우리 소위 말하는 민족 정기할 때의 그 정기인데 스피릿이죠. 이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정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통합되지요. 통합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야합이죠. 야합이죠. 그 정신적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이게 인민재판이냐 아니면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적 탄핵이었느냐. 네. 듀 프로세스를 지켰느냐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네. 자, 그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탄도리. 야. 탄도리들과 그냥 합쳐야 된다. 무조건 합쳐야 된다. 왜? 그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이건 아닌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네. 바로 그런 걸 잘못해서 지금 보수 우익이라고 우익 애국 진영이 지금 이렇게 괴멸된 것은 불량품, 네. 무조건 운동권까지 몸집을 잘못 늘려가지고 몸 안에 암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 큰 부작용이 생겼는데 네. 또 다시 이 사기 탄핵파의 그 몸집 불리기, 네. 사기 탄핵파의 원칙 없는 통합, 사기 탄핵파의 자기들 살기 위한 우익 애국 세력 악용, 이거 예.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친박계들 네. 당신들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뭐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당신네들 친박당을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요.
또는 무슨 뭐 TK를 중심으로 한 뭐 신당을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면 실패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몰아가는데 네. 그건 절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게 아마 네. 김무성의 꼼수가 아닌가. 음흠. 이 사기 탄핵파 조선일보 그리고 정규제 TV 이런 데서 정규제 주필 공통적으로 네. 화두를 끄집어낸 게 바로 대구 경북당이든지 혹은 친박당. 이거 뭐 저 그 최경환이가 반대했다느니. 광역 대표. 네. 그건 뭐 무슨 정규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네, 그건 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 다시 말하면은 태극기 비슷한 쪽에 또 시민 단체 비슷한 쪽에서 여론몰이해서 탈당이나 분당은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조선일보에서 신동욱 그 앵커를 앞세워 가지고 무슨 이 김무성이가 며칠 전에 그 최경환이 만났더니 절대로 사과 받지 말고 분당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 말 그 말 믿어요? 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네. 화두를 꺼내 가지고 이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 사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기 탄핵파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그냥 바퀴벌레처럼 그냥 암종처럼 붙어 있으라 고름처럼 네, 네. 그런 선동 공작하는 것은 이 보수 우익이랄까 우익 애국을 진정하게 통합시키는 데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잘못된 야합보다는 올바른 분열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진정한 통합에 접근하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무원칙한 통합. 네. 자, 뭐 탄핵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찬성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다 뭉치자.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 도망간 그 도망병들까지 다 합치자. 그런데 그렇게 세력을 불려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For what? 예.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네. 무엇을 위해서 합치자는 거예요. 결국은 사기 탄핵을 정당화하고 또다시 보수 우익 애국 진영이 저 더불어노동당 이중대로 충실하게 남자. 뭐 그러기 위해 우리 눈에는 더불어노동당? 더불어노동당의 이중대로서 자멸만국당이 충실하게 봉사하자. 예를 들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김성태가 자기는 덜개처럼 열심히 뛰었다 그러는데 김성태가 열심히 뛰는 것은 평화 프레임 그거 따라가는 거였고 김성태가 열심히 뛰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죽자 살자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할 때 네.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예.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개처럼 덜개처럼 뛰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경원이가 등장했다. 네. 똑같은 그보다 더 악질의 길을 갈 거예요. 난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김무성이나 이 사기 탄핵파들의 길을 갔을 때 그 네. 마지막 결과는 더욱더 이런 촛불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북한 기부하기 상납하기에 충실하게 침묵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통합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TK당이든 친박당이든 뭔가 깨져가지고 네, 네. 이런 망국의 사슬로부터 일단 끊어져 나오는 것이 진짜 통합의 출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네. 김무성 조선일보 그리고 정규제 주필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나는 해야 됩니다. 예, 예. 아무리 견제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꺼내는 것이 그 페이스북의 글이라든지 방송 보도라든지 네. 그들의 공작 자체가 예. 바로 이런 사기 탄핵파가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고 영원히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열 나지 말자. 이거는 강도가 살인 강도가 경찰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네. 뭐 뇌물을 줬는지 같이 무슨 동침을 했는지 모르지만 합세해가지고 그냥 먹고 가자 덮고 가자. 그런 통합은 도둑과 순사가 같이 야합하는 수준의 나쁜 통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현실 기득권 현실 스테이투스 퀘어 이거부터 깨지는 것이 우익 애국 진영의 통합의 출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김무성이가 얘기한 거,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문연대로 뭉치자는 얘기는 지금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그 현상 유지를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논의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왜 친박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당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나는 제가 소위 말하는 저나 조 대표나 언론인으로서 무슨 친박 편을 든다던가 친이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원칙적인 어떤 원칙이 맞아. 어떤 것이 정기냐. 네. 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원칙에 맞느냐, 명분에 맞느냐, 네. 또 실리에 맞아 떨어지느냐. 자, 이걸 보자 이거죠. 그 과거 지금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 문재인, 박지원, 안철수 세력과 내통했던 그 세력이 지금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요. 따라서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누구를 내쫓아야만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 우익에 제대로 된 당이 대변자가 될 수 있느냐.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느냐. 네. 지금은 쫓겨나가야 될 자들이 칼자루를 들고 칼을 휘두르니까 우리 국민이나 보수 우익이나 우익 애국 진영에서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돼 있느냐.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정기라는 것은 보수 대통합에 있어서 동원돼야 될 바로 세워야 될 그 정기라는 건 뭐냐면 탄핵은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완전 마녀 사냥이고 인민 재판이었다. 그렇다면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제기를 말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특히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 당의 당 대표, 당 총재죠. 옛날 말 총재, 대통령을 자기들이 분열과 배반으로 몰아내놓고 지금 와서 통합하자는 것은 그거는 강도가 경찰 없이 강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해가지고 강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배반자 중심의 우리 만약에 지금 사기 탄핵파가 계속 자기들 중심으로 보수 우익을 모아간다면은 우리 보수 우익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배반자라는 놈, 등뒤에 칼을 찌르는 놈, 불법적인 놈, 그렇죠. 기회주의자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 재판을 원하는 자, 날조 수사를 원하는 자, 우익이 주사파 촛불 좌익 정권의 덜러리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나경원이나 김성태, 김무성이나 이런 사기 탄핵파 중심의 통합은 우익 애국 세력을 괴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논리로 다시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뭉쳐 보았자 그 세력이 정권을 찾아온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입증된 게 뭐냐면은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그 만든 바른정당 그 자들의 명분 바꿔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런 명분에 만약에 국민들이 환호했다면 진정으로 보수 우파가 환호했다면 지난번 대선에서 바른정당이 완전히 홍준표를 이겼어야죠. 그런데 처참하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김무성 일당이 날뛰면 김무성은 우익 애국 세력을 파괴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김무성 일당 다시 말해 사기 탄핵파가 설치면은 끝없는 우익 괴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구호는 좌파 운동권 전형적인 구호인 앞에 대통합 이름으로 사실은 끊임없는 분열로 김무성 일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시 나경원 따라가도 안 됩니다. 또 나경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돼가지고 하는 그 꼴을 한번 봐봐요. 자, 그래서
이 보수 대통합 반문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토론한 것처럼 과연 탄핵은 옳은 정당했느냐 정당했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거죠. 예, 그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제가 정말 가짜 뉴스들이 떠드는 것처럼 진짜 죄였는가? 첫째는 내용이 컨텐츠가 그렇죠. 범죄였는가? 내용이 두 번째 설사 범죄가 옳다손 치더라도 절차상으로 정당성이 있었는가? 예. 우리 우익 애국자들은 볼 때 두 개 다 하나도 내용도 범죄가 아니었고 탄핵될 범죄가 아니었고 가짜 뉴스지. 예, 절차도 그럼 완전히 법률적 절차를 어긴 이거는 억지 탄핵이었고 사기 탄핵이었고 불법 탄핵이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탄핵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 이거죠. 네. 아, 그래. 탄핵 좋았다. 네. 그러면 탄핵은 옳았다는 사람끼리 하라 이거예요. 예? 또 탄핵은 절대 이건 부당한 거다 그러면 그 부당한 사람끼리 또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대한애국당 그리고 보수파 태극기 시민 세력들 요 세 세력 간에는 탄핵이 과연 옳았느냐 틀렸느냐에 대한 판가름을 해야 판가름을 우선 해야 한다. 네, 그래야만이 자. 통합을 하든 말든 말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옳았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62명. 그 62명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 소리 않고. 근데 탄핵은 옳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62명에 대한 탄도리들, 이 탄도리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심판이 뭐냐면 막말로 완전 석고대죄를 하면서 사과와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요. 반드시.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역에서 탄핵 7적이 나왔죠. 탄핵 7적. 그게 누구죠? 탄핵 뭐 빤하죠. 뭐 김무성, 권성동, 장재원 장재원이 안 들어가요. 좀 7적 명단이 누구냐면은 장재원까지는 안 들어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맞. 김성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뭐 엄청났죠, 그냥. 예? 그다음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위원장. 네.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 정진석. 네. 완전히 표변했죠, 그죠? 네. 하태경. 하태경, 이혜원. 네. 이게 이제 서울역 앞에서 나온 그 명단이죠. 예, 요즘 뭐 7적, 10적 잠깐만 이제 저기 좀 늘어납니다. 아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적으로는 좀 모자라지. 부적절하다. 저는 62적이라 봐요. 62적. 그 62명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탄핵 찬성을 만약에 인터넷에 치시면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네, 나와요. 나오죠? 네. 그 이건 태극기 집회할 때 그 네. 등 뒤에 이 명단화 사진하고 프린트해가 이거 짊어지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사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나 탄핵이 옳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이들의 어떤 형태로든 거는 이들에 대한 그 문제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네, 사과 내지는 사죄 내지는 심판 어떤 식으로 그거 없이 그거 덮고 가자, 잊고 가자, 묻고 그러니까 가자. 탄핵이 옳았느냐 또 틀렸느냐에 대한 그 토론과 논의가 어떤 결론에 내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덮고 가자는 순간 절대로 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이미 62명의 명단은 나왔죠. 네. 이걸 발표할까요? 언급할까 말까? 다 아는 건 다 아는 내용이죠. 네. 하여튼 62명이에요. 자, 62명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명실공히 도모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방법론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최소한의 어떤 네. 마음이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화학적 자, 통합이 이게 62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지난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자, 그 62명 중에서도 7명 실적은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은 참 그때는 정말 물론 대한민국 그 언론 또 당시 문재인 박지원 안철수 세력에 의한 그 난도질도 엄청났지만 이게 지금 한번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탄핵이 2016년 12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 그러니까 지금 딱 2년 하고 뭐 며칠 2년, 지나간 거죠. 그때 김무성이가 이제 뭐라고 바람을 잡았냐면 그게 2016년 11월 13일입니다. 이 기록이 명쾌하게 남아 있어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그죠? 오늘이 아니라 한 달 전이죠. 11월 13일이니까. 뭐라고 이 비상 시국회의라는 것을 비박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게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다. 그랬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탄핵의 1등 공신은 내가 아니고 김무성이가 금메달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은메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유승민은 뭐 이거 말할 거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여러분 그 생중계 할 때에 국조 특위위원장을 했죠. 네. 이야, 그때 정말 들깨와 같았죠. 들깨지. 우익 분열의 들깨.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했고, 후한 무치한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초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또 법사위원장 권성동이 네. 그때 권성동이가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그 헌재 재판 때마다 권성동이 나갔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서 기억나죠? 울고불고 했지. 야, 기억력 대단하시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울었어. 그 정도로 분열을 한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분열하지 말자 그럴 때는 무슨 논리가 변전할 때는 무슨 그게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자기들이 했던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입을 다물어 달라. 이거는 우익 애국 진영의 양심도 아니고 우익 애국 진영의 가치도 아니고 지향할 점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익 애국자들이 아닌 좌익의 프락치들이 돌아가지고 이 분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솎아내야 우익 애국 진영이 우익의 가치 위에 양심 위에 통합이 되는 건데 대동단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권 짓다고 돌아다니면서 당 깨지지 말자, 무슨 분열하지 말자, 대통합하자, 빅텐트 하자,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우익이 최소한의 개돼지가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이 사기 탄핵했던 자들은 사죄를 받든지 몰아내든지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을 쭉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당시 원내대표 강한 거죠. 그 정진석이가 그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완전히 표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뭐 자동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겠고 사람이 아니죠. 네, 하태경하고 이혜원 이건 뭐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아니죠. 참 무차별 완전 완장찬. 아, 6.25 때 저랬겠구나라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도덕적 이제 정당성을 확보해서 세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기문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야비하잖아요. 반기문을 내세워서 이제 바른정당이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박근혜와 결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 만주산하는 거지. 마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마녀를 사냥했기 때문에 착한 척 해가지고 윤리 세탁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배반 비에 또 누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손 털고 나오고 이게 전형적인 양아치들, 전형적인 사기꾼들, 전형적인 배반자들, 네네. 이놈들하고 우익 애국이 같이 통합하자. 일단 대동단결하자. 여러분 우익 애국은 저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을 같이 섞이는 것은 우익 애국 세력의 모독이에요. 모독. 그러니까 저런 통합을 하자는 조선일보나 김무성이나 정규재 지풀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윤창중 칼럼 세상 윤칼세가 이런 칼럼과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 저나 조 대표가 무슨 정치적 유연성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유연성, 또 포용력, 관용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게 모자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쳐요. 넘치는데. 넘쳐탈이야. 그렇죠.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었느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또 윤카세 독자 여러분에게 환기시킴으로써 이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소한의 원칙이잖아요. 최소한의 원칙이죠. 우리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저런 짓을 해놓고는 완전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치권을 떠나든지 이거는 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요구잖아요. 최소한 요구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친반기문 당, 네. 친반기문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서 이제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옹립을 하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이명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은 이렇게 정치판을 짜게 된다면 이명박이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밀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반기문을 세워서 반기문이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죠. 착각이죠. 그런데 반기문이가 2주일 만에 중도 하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가 나와가지고 헛발질을 하게 된 거고, 네. 대선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참 완전 보수를 걸레로 만들어 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커밍아웃 하는 거 봤냐 하면은 가짜 보수가 다 드러난 거 봤잖아요. 그렇죠. 수박 그러면 보수들. 우리는 이 보수 우익이 우익 애국이 단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네. 오늘날 그때 가짜 보수들 나왔던 것들을 치내고 새로운 우익 애국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로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를 잔뜩 만들어서 정당한 절차 없이 몰아낸 이 김무성 그리고 정진석 권성동 이 일당들이 다시 나경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들이 군소리 없이 과거를 묻지 말고 나경원의 원내대표 되자마자 조원진에서부터 안철수까지 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짜의 말이냐 하면은 되자마자 첫 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묻지 마, 따지지 말자. 과거를 듣고 가자. 다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의 사기 탄핵 죄를 범죄를 모른 척하고 통합하자 이런데 통합 되나요? 조원진 대표 그거 안 되잖아. 화합이 안 맞. 네. 이게 케미스트리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통 우익 애국 세력이 볼 때는 사기 탄핵을 덮어놓고 가자는 사람하고는 죽으면 죽었지. 더불어 노동당 밑에 살면 살았지. 그 밑에서는 못 삽니다. 또 못 살아야 되고. 왜? 내부의 적이니까. 우익 애국 세력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사기 탄핵파는 대한민국 이 흥망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우익 애국 진영 안에 있는 배반 세력, 등 뒤에 칼을 꽂는 세력이기 때문에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익 애국을 내부에서 괴멸시킬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세력, 이 세력이 나가야 우익 애국 세력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가짜 통합, 가짜 단결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야합도 안 되고 이제는 야합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야합도 됐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에는 야합도 안 된다고. 야합도. 그렇죠. 왜? 그 배반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등 뒤에 칼 꼽는 그러고도 조금도 반성 없는 후화무치함, 적반하장 네. 이걸 선명하게 김무성에게서 받고 그리고 사기 탄핵파에게서 받기 때문에 아까 7적, 탄핵 7적, 탄핵 10적, 탄핵 62적에게서 우리는 그 우파의 탈을 쓰고 실상은 좌익의 프락치들이 진짜 강고한 망국노로서의 강고한 민주주의 파괴자로서의 강고한 우익 애국의 괴멸 그 본성을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짝퉁 통합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김무성, 권성동, 홍문종, 윤상현 4명하고 뭐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고색을 기도해봤던 모양.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엄청난 지금 역풍에 휘말리고 있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은 태극기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합의하면 됩니다. 그게. 끌려가죠. 또 우리도 또 네. 뭐 이제 통합해 보라는 값다 그렇죠. 이러고 우리도 수긍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기 탄핵 이후로는 그 엄청난 이 대한민국의 이 보수파 시민 세력이 각성이 되고 세력화가 된 거죠. 네, 각성이 되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네, 어림없는 소리예요. 각성이 되고 또 자성이 일어나고 네네. 이제 어정쩡해 가지고 나라 망하고 정말 그렇게 우익이 만약에 괴멸되겠다. 된다면 그 김무성, 권성동, 뭐 홍문종, 윤상현은 정말 더 엄청난 그 시련이랄까 이런 걸 자충수를 뜬 거죠. 네, 나 이번에 자충수를 떴다고 되게 될 봐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왜 친박이라든가 또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 반탄핵 세력이 꼭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완전히 뒤집어쓰기의 논리다. 궤변이다 말이죠.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지 말고 뭐 친박 세력들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은 빨리 나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빨리 나와라. 너무 안 되니까. 네,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컨대 뭐 김진태다 뭐 누구다 빨리 나와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냐면 제2의 바른정당이 될 수 있다 이거. 제2의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철저하게 싸워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서 소위 말하는 그 쫓아낼 정도의 위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쫓아낼 정도로. 너무 안 되니까. 탄도리들을 쫓아낼 정도로. 탄도리에 꼬봉질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친박계가 뭐냐면 탄도리에 꼬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천을 안 줄까 뭐 이게 그러니까. 천전 그야말로 홍준표가 말한 그 바퀴벌레라는 표현은 뭐 정말 리얼한 정말. 그 양반 이게 그건 참 21세기 참 불후의 어록 중 하나예요. 우리가 네. 이게 이 사기 탄핵파를 비판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세등등한 그 이유는 이 옳지만 용기가 없는 네. 옳긴 한데 용기가 없고 무능한 이 탄핵 반대파들. 그렇죠. 이 탄핵 반대파 이거 보면은 정치인은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탄핵 그러니까 사기 탄핵한 사람들은 용기를 넘어 무모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무모한 사기 탄핵파가 옳긴 한데 쫄보가 되어버린
탄핵 반대파를 완전히 바퀴벌레 취급해가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죠. 이게 그거 보면은 인간의 미덕이나 도덕이 얼마나 정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참 오르면은 아무리 오라도 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비겁하면은 정치판에서는 악당이 되고 아무리 틀려도 용기가 있거나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장악해가지고 사기 탄핵포들 저렇게 휘두르고 있는 이 우익 애국이 단결할 때에 이 덕목 중에 네. 과연 어떤 우익 애국이 단결해야 될까? 그 덕목을 다시 한번 그런 덕목도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이 골수 친박이면서 갑자기 표변해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그때 여론조사가 83대 뭐 17로 압도적으로 탄핵이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당신은 그러면 여론조사 따라서 정치하느냐. 정치인이 어떻게 여론조사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소신이나 인간적 의리 같은 걸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그리고 그때의 83%의 탄핵 찬성 여론이라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서로 짜고서 100% 선전선동해서 만든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말로 이런 방송 이런 칼럼 하면서 저희들이 뭐 외로워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저희들은 불쌍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큰 진통을 겪지 않고 또다시 쉬운 길로 간다면 또다시 쉬운 길로 가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 명색이 보수 우파 임내하는 분들이 참 손을 들어준다면 그 편에 동조하고 편을 부여간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정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우익 애국 세력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근성의 문제, 이 뿌리, 진짜 이 본성 우리는 무엇인가 이 근본적 질문을 던져줬어요. 만약에 사기 탄핵하는 저런 김무성 일당 우선 권성동 이거 정진석이 또 누구야 이런 일당이 우익 애국 세력의 주류가 된다면은 우익 애국 세력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고 없는 거지. 촛불 주사파나 혹은 빨갱이들의 죽창감이 돼도 어디 가가지고 내 왜 죽여 이렇게 말할 자격이 왜? 자격이 없는 거지. 인간 쓰레기가 되니까 같은 자기 동료 대통령을 죄가 없는 대통령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마녀 사냥해 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언론에 편성해 가지고 잘했다 하고 이제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태극기를 어떻게 안고 가라. 이런 우익 애국은 이런 이익에 따라 인기에 따라 바람개비처럼 수양버들처럼 움직이는 이건 우익 애국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들의 세상이 또 된다면 보수 우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익 애국 사기 탄핵파 차라리 그냥 차라리 빨갱이나 나. 차라리 빨갱이로 전향해서 우리 스스로 우익 애국은 우리 개멸됩니다. 우리는 자멸할게요. 하는 게 낫지 통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기 탄핵파가 득세하는 한 우익 애국 세력의 통합이란 애초부터 없는 거고 그런 명분도 맞지 않고 실리도 없고 저자들이 계속 설치는 한 우익은 괴멸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지금도. 따라서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거죠. 그 안에서 잘 싸워줘야죠. 잘 싸워줘야 돼요. 잘 싸워줘 가지고 거기서 대세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대세를 만들고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이 세력과 서로 연대하고 통합하고 말이죠.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예컨대 뭐 김진태다 누구다 덜렁 나와 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신자 보수를 분열시킨 사람으로 저들이 낙인 찍고 나올 거란 말이죠.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그 안에서 저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익 애국 정당이라면 저 정당 자체가 사기 탄핵과 같은
무시무시한 배반. 네. 배반에 대해서는 반성 내지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거 없으면 보수 정당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애국 정당 아니고 그냥 사기 집단, 사기 탄핵 집단, 더불어노동당 이중대 집단으로 그 정당이 그 본성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예, 예. 완전 굳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을 버리고 우익 애국 진영은 하는 수 없이 새로운 혁명적 우익 애국 정당이나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왜? 자유한국당 지금 저 상태로서는 저건 우익 애국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괴멸되는 거죠. 괴멸. 그야말로 5석 미만의 네. 그 김종필의 그 마지막 자민련 네. 그걸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공중분해가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보수 대통합의 길로 가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빨리 문재인을 권좌로부터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네. 또 하나는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해야 되겠다. 네. 자, 이 같은 철저한 원칙과 정기가 있는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그때의 총선에 임한다면 네. 압승하는 거죠. 네. 지금 완전히 압승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게 뭐 경제 말아 먹어가지고 박수 치던, 내가 강릉에 갔더니 박수 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아섰죠. 다 돌았었어. 완전히 돌아섰죠. 다 돌았었어요. 네. 그야말로 다 돌았었더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기회에 우익 애국 진영이 승리와 통합을 할 수 있는 장애물이 뭔가? 그 바로 김무성이에요. 네. 김무성 기획하에, 연출하에 이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익 애국 세력이 압승 대승할 수 있고 저절로 통합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사기 탄핵파들이에요. 네. 사기 탄핵파들, 우익 애국 세력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미래를 고민한다면은 반성하고 사죄하고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잘못된 거다. 거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망고 역적질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지금 보니까 아주 자유한국당이 득세해서 앞으로도 우익 애국 괴멸 시기는 내부의 트로이의 목마 짓을 계속 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 보면은 아주 작심을 한 우파 분열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조 대표님의 열변을 듣다 보니까 4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보수파의 대동단결의 1차적 목표가 뭐냐? 이러한 철저한 토론과 정리를 바탕으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고 또 문재인을 빨리 권좌해서 끌어내려서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1차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에서 개최하는 거 스페셜 게스트로는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나오신다는 거 1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태극기 집회를 가시던 뭐 아니면 뭐 예식장을 가시던 어디 가시던 간에 다 일 보시고 일찍 좀 뭐 간식이라든가 뭐 드시고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사실 저는 그때 윤창 정치학교 때마다 긴장이 돼가지고 뭐 쫄쫄 사실 뭐 입에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네, 지난주 예. 그 대한문 연설 내가 다 봤거든요. 아하. 내 그 보고 내 방송에서 한마디 멘트했지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저렇게 간결하게 원칙대로 연설하는 내가 그래 못하고 너무 내가 내 연설이 너무 지엽적이 되면서 내가 후회했다고. 아이고. 그 연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 우익 애국 진영의 대통합의 어떤 네. 이 원칙 같은 헌장을 던져준 게 아닌가 아이고, 하는 그런 예. 연설이 아주 좋았는데 예. 여러분 그 연설 좀 참조하시면 예. 우익 애국 세력이
진실하고 정의롭고도 자비롭고 관대하게 통합하는 길이 있지 않는가 내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15일 토요일 오후 2시죠. 대한문 태극 집회에 연설하기로 돼 있고 그 다음 날 경기도 양평에서 두 번째 그 대한애국당 핵심 당원 네. 그 연수 네. 거기에서 제가 강연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보수파다.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광화문 서울역 늑대 조늑 대표님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네, 우익 애국 세력 단결을 위해서 네. 치열하지만 관대하게 계속 노력합시다. 예.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